자, 안녕하세요. 쥐다짱 교수입니다. 새벽 5시 16분입니다. 자, 엔캠. 새벽부터 영상을 찍어드리는 이유는, 일단 엔캠이란 종목이 이제 중요한 구간대에 위치돼 있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5월에 있을 MSCI, 이 부분에 편입되냐 마냐를 결정하는 시기가 지금 이제 4월에 이제 결정이 돼요. 그러면,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저번 주 이제 18일, 19일, 목요일, 금요일이라는 기간이 심사 일정이 종료가 되었고요. 자, 쉽게 말하면 군대 가기 전에 어떤 일정이 있는 부분이냐면 체중 검사. 자, 요 부분을 들게요. 자, 그러면 이번 달 말일까지 이제 오늘부터 말일까지는 리뷰 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들여다본다. 즉 서류 심사를 마지막으로 한번 해본다. 이런 과정이 남아 있어요. 평가 비중이 좀 다릅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이제 오늘 엔캠이라는 종목을 들여다볼 때 합당한 근거로 주가가 올라와 있는가? 두 번째, 이 부분의 회수는 왜 일어났었는가? 그러면 세 번째, 이 부분의 주가 상승률을 보이다가 왜 이런 변동성 구간대로 진입이 됐었는가? 네 번째,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현재 지금 주가 하락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섯 번째, 그 MSCI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은 과거에 어떤 종목들이 불발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고 편입이 됐던 적이 있는가? 이 부분. 여섯 번째, 어느 부분을 넘기게 되면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국제적인 마켓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지수 상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대한민국 증시를 사들일 때 엔캠이라는 종목을 편입할까 말까를 결정하는데 몸집을 너무 풀려버리는 경우가 생긴다고 한다면 MSCI는 거부 사인을 날린다고 했죠. 자, 요 모든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영상에서 전부 다 풀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게 되면 새벽 5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오늘 거래 하루 마무리 잘 하시라고 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 주식단자 안교수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죠. 규칙. 이유는 규칙성을 가지는 종목이다. 규칙성을 가진 종목이면 규칙대로 움직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차트든 수급이든 시장 상황의 영향을 100%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운용하시면 되는데 이 종목은 그 부분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보게 되면 시장도 3% 가까이 급락을 하다가 1.6% 정도 마이너스 구간 손실 급락을 조금 이렇게 반등을 했었죠. 금요일 날도. 근데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저가로 끝났죠? 저가로 끝났잖아요. 이건 보게 되면 지수와는 좀 다르네. 지수가 급락 후에 반등 주게 되면 웬만한 종목들은 다 오르지 않겠어요? 근데 저점에서 끝났다는 거는 지금 이 종목은 지수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이슈가 등장을 하는구나.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이 부분에 포함되냐 마냐에 대한 부분이 정말 큰 이벤트로 작용하다 보니 지수와는 조금은 무관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구나.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영상을 진행에 앞서서 조금 요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이 부분을 보게 되면요. 뭐가 나와 있냐면 이 주식 등의 대량 상황 보고서라고 해서 4월 15일 날짜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너무 어려운 내용들을 처치하고 자, 팩트만 볼게요. 자, 오정강 씨가 대표죠.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전환권을 소멸했다. 즉 컨버터블 본드라고 해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물량에 대한 부담감. 근데 대표는 어떻게 되냐면 주식을 어떻게 하죠? 늘리죠. 왜? 예. 전환해서 주식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29,950주를. 근데 여기 좀 특징적인 부분은 메리츠 증권은 뭐 장내 매수, 장내 매도. 예. 주가를 누르게 하고 들어올리고 여기 참여하는 애들이 빼고요. 와이어트 그룹을 봐야 되는데 이 와이어트 그룹이 어떤 거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 4월 8일 날짜로 보이시나요? 예, 4월 8일 날짜로 주식을 어떻게 됩니까? 전환권 소멸, 즉 주식으로 바꿔버려요. 4월 8일 날. 음, 보이시죠? 자, 36만 5천 주를 사채였는데 이걸 주식으로 전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으로 전환하면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자, 4월 8일 날짜가 언제인지 봅시다. 15일 날 공시를 했지만 4월 8일 날 이때 전환했다는 거예요. 고봉의 신호를 알리는 구간대에 사채 물량들을 동원했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판다 안 판다가 중요한 거 아니고 팔 수 있다라는 경계 사인을 날려버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날에 대한 공시사항이 나오면서 급락을 했다는 거예요. 왜? 눌러버릴 수 있다. 너네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에 포함되지 못하게 주가를 끌어올린다고 한다면 몸집이 너무 커져 있으면 거부 사이에 나오는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여기나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데 오전 강의도 포함시키려고 하고요. 와이어트 그룹도 그렇고요. 기존의 6, 7, 8 그리고 5, 6, 4, 5 여기에 이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채업자들도 반드시 편입되기 원해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친구 녀석한테 1,000만 원 꺼줬는데 일시불로 돌려받는 걸 원하세요? 아니면 10년 동안 분할 상환 받는 걸 원하세요? 이 부분이죠. 몇 천조를 운용하는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은 5월에 편입되게 되면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데 왜 이런 불편한 과정들을 당신네들이 만들어서 왜 이 편입 불발을 일으키려 하느냐. 그죠? 사채 물량들 계속 동원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앞서서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규칙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접근해야 되고 이 말씀을 드렸었죠. 영상 하나만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2주 전에 제가 이제 라이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렸던 부분인데 변동성을 확대하는 구간대에 오면서 사채 물량들을 동원한다는 뜻인데 이게 언제짜인지 한번 제가 시간을 표기하니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 2주 전 나와 있죠. 영상으로 다시 한번 더 볼게요. 비타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엔캠 사실 제가 여기서 소개시켜드렸죠. 예, 근데 많이 올라와 있어요. 자, 오늘 뭐 미리부터 좀 말씀드리면 이제는 조금 경계심을 알리는 부분까지 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진 않아요. 항상 이 부분인데 고가 기준으로 34만 6천 원 뚫지 못했다 이런 걸로 제가 차티스트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근거 있게끔 접근하고 근거 있게끔 맞아요.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제 뭐 변한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뭐죠? 리튬이온. 그죠? 리튬이온을 잘 돌게 하는 게 바로 전해. 자, 기업 설명을 하죠. 차트로 보고서 접근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이제 경각심을 알립니다. 라고 하는데 장중에 찍었죠. 3분 정도 때 영상에 제가 특수한 사실을 말하는데 요 부분 보시게 되면 사채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그죠? 자, 봅시다. 개입의 수급이 오늘부터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분명 얘들은 이 사채권자들 사실 이 사채권자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스타트업 기업들 2021년도에 삼성 SDI의 전해익 사업부의 매각 이 틈을 타서 오전 강의가 만든 회사잖아요. 사채가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뭐 전환 사채부터 시작해서 근데 중요한 부분에 지금 순간은 일정 부분에 특정한 개입이 있다는 거는 분명 사채 물량들을 동원하면서 공시사항을 이끌어서라도 분명히 주가의 조정을 이끌어낼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변한 게 없어요. 자, 이때 말씀드렸던 대로 사채 물량들을 동원하면서라도 분명히 경각심을 알리면서 이런 주가 하락을 동반시킬 겁니다라고 했죠. 왜? 변한 게 없다.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포함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원한다라는 거죠. 사채업자도 오전 강시도. 자, 이 날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이날 영상을 7% 정도 급등 나올 때 물론 사채 물량들을 동원하면서 주가를 누를 겁니다. 근데 다음 날 이런 그죠? 확 처음 급락이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다시 급등을 시키긴 해요. 마이너스 10%까지 급락하다가 그 이후로부터 위로부터 때려맞지 않나요? 그죠? 이 날짜가 언제인지 한번 살짝 봅시다. 이날이죠. 4월 4일. 근데 재미있는 부분이 제가 장중에 영상에 찍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4월 4일 날짜 이거 땡겨서 한번 보실래요? 4월 4일 날짜 5시 29분 8초. 그죠? 엔캠 추가 상장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뭡니까? 우선주 한 주, 21만 주, 한 주, 8만 4천 주. 이게 뭐죠? 4월 9일 날
이때 상장이 되는 물량들이 있는데 이거 2024년 발행했던 부분을 상장을 시키겠다.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겠다. 뭐예요? 사채업자죠. 근데 제가 장중에 찍었는데 17시 29분 08초에 진짜 사채 물량들을 끄집어내면서 주가를 하락시키죠. 너무 커져 있다. 너 여기 넘기려고 하게 되면 나 때려 맞을 거야. 왜? 몸집 커져 있으면 분명히 불발 사건이 나올 수 있는데 왜 니네들 이렇게 하니? 이런 거죠. 이 부분.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와이어트 그룹 아까 말씀드렸죠. 와이어트 그룹도 역시나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경각심을 알리죠. 자, 이 부분 여러분들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고 결국은 경각심을 알리게 되는 것도 정확히 일치됐죠. 자, 결국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에 포함되기를 원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사채 물량들을 동원할 겁니다. 근데 진짜 이런 사채 물량 동원하고 누르고 지금은 지수와는 조금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18일, 19일, 목요일, 금요일에 있었던 심사 과정 몇 점을 받았는지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점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리뷰 과정 이번 달 말일까지에 대한 특정을 하나 골라서 심사를 한번 더 합니다. 이때 몇 점을 부여해야 얼마의 가격에 끝나야만 평균적으로 MSCI 100점 만점 기준에서 80점 이상의 성적을 이끌어내면서 반드시 편입할 수 있는 이 성적표를 받아들일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세요? 그러면 에코프로머티 사건을 토대로 해서 왜 이 부분에서 불발 사건에서 이 부분 MSCI에 편입되는지를 알고 계시죠? 원래는 거래량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불발 사건이 나올 뻔했어요. 몸집은 이렇게 줄였긴 했지만 그때 이제 에코프로가 500원에서 100원까지 액면 분할하면서 거래량은 늘려줄 수 있어요라는 이 서류 심사 과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거죠. 지금의 급락은 뭡니까? 대부분 MSCI에 편입되게 되면요. 주가의 단발적인 상승 이후에 주가의 하락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모르세요? 규칙도 모르세요?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이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자, 엔캠 4월 기준일 특정일. 다시 한번 더. 심사 과정은 점수라는 게 표기가 됐어요. 18일, 19일. 근데 이번 달 말일 특정일을 골라서 이게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제 소개를 안 드렸네요. 저는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었고요. 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20년 동안 자산운용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었고 시장의 경각심을 알리고 근거 없는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손실을 확대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런 영상을 제작하고 그리고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어요. 라이브. 자, 이제 큰 판을 보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개인 폰인데 좀 여기 적기가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손실 중인 분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요. 자, 010 4822 자, 8706입니다. 자, 010 4822 8706 엔캠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자, 오늘 라이브 링크 주소 보내드릴 텐데 오늘도 라이브를 진행할 겁니다. 빠르게 가기 위해 중요한 건 체력입니다. 정방향의 투자를 통해서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중요한 건 제가 이 4월 특정일을 알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5월 MSCI 편입되더라도 퍼센트지와 가격의 거래량 기준이 맞아야만 상승폭을 확대시키고요. 훼손을 일으키고요. 급락했다가도 반등하고요. 추가적인 급락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기계가 들어오고 기계가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7년 전에 처음으로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동안은 라이센스가 저한테 보유되어 있어요. 그대로 이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엔캠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고 이 부분 보내드릴 텐데 조금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반드시 라이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조금 설명해 드릴 텐데 근데 뭐 제가 이제 올해 56입니다만
70세에 넘으신 인생의 선배님들도 세 번 정도 보니까 오전과 오후를 나눠서 점심시간 기준으로 해서 상승폭을 확대하는지 훼손하는지 이 부분 거래량 기준이 맞아야 되는데 다 이해는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 반드시 받아가시고요. 자, 이 엔캠은 어떠한 종목입니까? 기업 다시 한번 더 리뷰를 해야 되는데 뭡니까? 전액을 다루죠. 양극자, 우리가 이제 2차전지 핵심 소재는 양극재, 항상 기본에 충실하죠. 음극재, 분리막, 그 다음 전액이죠. 전액이 왜 중요하죠? 양극과 음극으로 가는 소재는 리튬이온이라는 거예요. 리튬이온은 뭐예요? 사람의 피자, 리튬이온은 충전과 방전을 할 때 실질적으로 양극과 음극으로 가는 소재는 리튬이온만 왔다 갔다 해요. 리튬이온이 잘 놀게 하는 걸 바로 우리는 전액이라는 표현을 하죠. 사람으로 따지면 자 피가 굳지 않게 하는 아스피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왜?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죠. 전기차는요. 그래서 저 전기차 많이 수요 감소되고 있잖아요. 이걸 풀기 위해서는 충전과 방전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해액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이 중국이 1등 생산국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 오전강의가 이 삼성 SDI 전해액 사업부를 매각한다라는 이슈를 듣고 만들어냈다가 엔캠이죠. 공격적인 투자를 하면서 빚을 엄청나게 긁어 모아서 투자를 했지만 지금 오전 강의에 신의 한 수가 먹히는 거죠. 왜? 미국 조지아주, 즉 IRA 법안의 최대 수혜주가 된 거죠. 중국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을 게인데 미국에서 생산하는 거는 제외라는 거죠. 자, 합리적으로 올랐다 이겁니다. 그죠? 지금은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예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잖아요. 그죠? 18일, 19일 심사. 이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 그러면 요 부분이 남아 있어요. 특정일을 고르면서 예. 마지막 리뷰 과정. 이걸 계속 지켜보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최종적으로 가격에 대한 변동률에 대한 부분을 따져야 돼요. 사채 물량들은 분명 몸집이 키우는 과정은 훼손 절차가 나올 거고 어느 부분까지 하락하게 되면 이탈이 되고 몸집이 너무 작아져도 또 X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구간대죠. 그래서 지수와는 약간은 무관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일단 어려운 종목은 아닌데요. 여러분들 변동성을 키우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도 불안하고요. 010 4822 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뭐 펀드 매니저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MSCI 편입되고 불발되고 하는 종목들 정말 수많은 종목들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마 펀드 매니저 1세대인 제가 가장 잘 알고 있긴 할 겁니다. 엔캠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시고요. 문자량이 너무 많게 되면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엔캠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주가 상승률 이유가 있을 거고 요 부분의 규칙성을 가진다고 했죠. 그러면 이 부분 한번 볼 텐데 요 부분과 요 부분에서 규칙성을 보이느냐부터 보고 요 부분이 상승을 나오는 트리거의 신호. 이게 바로 제가 라이브에서 다뤘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잠깐 이 부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이 제가 이제 한 달 전에 1개월 전에 영상을 찍었어요. 초긴급 세력들은 딱 이 가격까지만 올리고 그다음부터는 기계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기계적으로 움직이세요라는 영상이었는데 한번 슬쩍 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쥐다짜 안겼습니다. 자, 오늘 일단 엔캠이 마이너스 구간에서 이제 플러스 구간을 바꿨죠. 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제 영상부터 시작해서 가격을 오전부터 여러분들 시간이 없으시니까요. 요 부분 봅시다. 이 과거 영상입니다. 라이브를 진행했던 부분인데 언제냐면 요 부분이에요. 규칙성을 지키니까 규칙성대로 합시다라고 했던 라이브를 진행했던 영상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엔캠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링크 주소 보낼 텐데 봅시다. 중요한 건 지금 주가가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 거는 36만 2천 원이잖아요. 요 부분을 떼는지 마는지에 대한 부분. 자, 오늘 결론적으로 33만 원을 넘지 않고 끝나고 그리고 내일 36만 원을 넘지 않고 끝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경고 종목은 해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향하는 건 어딜까요? 5월이겠죠. 5월은 어떤 이벤트가 있을까요?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결국은요,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이 부분의 특징적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게 뭡니까?
33만 원을 넘지 않고 끝나고, 자, 이날이죠. 33만 원에 끝나죠. 네. 장중에 찍었죠. 근데 정확히 33만 원에 끝나죠. 36만 2천 원을 넘지 않고 끝나고. 뭐예요? 이들이 향하는 건 5월이다. 정확히 규칙을 지킨다는 뜻. 규칙을 지킨다는 뜻이 뭡니까? 지금의 사채 물량들을 동원하면서 위에서 때려맞고 하는 일련의 행동들도 분명히 사채 물량들을 동원하면서 MSCI에 편입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장중에 영상을 찍잖아요. 이해되셨나요? 자,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규칙적으로 접근하고 다뤄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어린이들, 저도 이제 자식이 이제 있지만, 이 자식들 이제 성향에 따라서 알아야 되죠. 삐딱한 애가 있고, 그러지 않은 애가 있으면 달래기도 하고, 어루만지기도 하고, 또, 예, 회초리짓도 할 때는 탁탁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주식시장의 아주 어려운 논리라는 겁니다. 시장 상황도 불안한데 여러분들 많이, 걱정을 하시겠지만. 그러면 규칙성을 보이는 종목이다. 이때는요, 전환 우선주를 끄집어내면서 어떻게 한다? 위협을 주죠. 그죠? 이런 과정이 과거의 어떤 주식 매수 선택권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례가 있었죠? 에코프로머티가 있었죠. 사실 이 에코프로머티 이 과정에서 제가 자 1등 즉 전구체도 양극재의 핵심 소재인데 중국이 1등 생산국이다. 결국은 에코프로머티에 대한 중요성도 중요한데 얘도 이제 중국이 1등 생산국이라서 얘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쪽으로 옮겨나가는 과정도 뭐예요? 하나의 수익 구간을 극대화시키는 과정 아닌가요? 지금 보면?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됐었죠?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부분을 봤었어야 될까요? 아니죠. 지금 2차 전지 관련주 다 급락하죠. 뭘 봐야 돼요? 예.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산업을 봤어야 되죠. 그리고 IRA 법의 최대 수혜가 될 수 있는 그죠? 어떤 게 있느냐? 전구체 이후에 전에 이쪽으로 옮겨가는 산업을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산업의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2차 전지 시장 다 안 좋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주식 투자의 하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종목을 깊게 이렇게 보는 건 오르기 전 똥인지 된장인지 모를 때 이때죠. 이때 모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급락을 할 때 이게 보통 제가 다 라이브에서 다루는 거예요. 네, 조지아 이제 저 트럼프와 바이든 대통령 중간 선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졌죠. 중간에. 그러면서 급락 나왔을 때 아니 뭔 상관이 있냐. 전액이 무슨 상관이냐. 오히려 수혜인데. 그러면 이 포함되냐 마냐의 논란을 잇는 이때 이쪽으로 옮겨가는 건 어떠냐. 그때 했던 말이 뭡니까? 덕산테코피아. 과거에 제가 찍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거 알면 여러분들은 10년, 20년 매일 수익 낼 수 있어요. 1,000억을 다루는 저도 항상 15번의 스탑 펀드멘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거 자랑이 아니고 이거예요. 덕산테코피아. 솔브레인 홀딩스. 결국은 뭔지 아세요? 산업이잖아요. 얘네들 주가 보세요. 이때 같이 오르죠? 왜요? 전액을 다뤄요. 산업군을 맞추게 되면 쉬어가는 과정에 더 급등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거의 대동소이하게 움직이지만 후발성으로 더 크게 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산업군은. 이해되셨어요? 자, 라이브 반드시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자, 010 제 개인폰입니다. 4822 자, 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엔캠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아시죠? 링크 주도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라이브 오전, 오후를 나눠서 진행합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은 더 중요합니다. 4월 기준일 특정일. 지금은 지수는 10%밖에 반영이 안 돼요. 더 중요한 부분은 바로 MSCI 가격의 룰.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번 달 말일까지 뭐가 있다고 했죠? 정확하십니다. 리뷰. 예, 이것까지는 통과해 놓고 가격의 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다루긴 하겠습니다만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죠?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합당한 근거로 올랐네요. 규칙을 보이면서 주가를 지켰네요. 그리고 몸집을 정확히 줄였네요. 뭐죠?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는 스탁 옵션을 등장시키면서 어떻게 하죠?
쉐이크를 한 번 줬네요. 왜? 그래야만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에 포함되냐 마냐의 주가의 등폭 과정을 표기한다고 했죠. 점수를. 그죠? 과거에 에코프로 머티처럼. 에코프로 머티도 있었잖아요. 요 부분. 자, 있죠? 주식매수 선택권을 끄집어내면서 12월 27일 날, 과거에는 12월 24일이었죠. 크리스마스 이브. 그죠? 공매도를 상환해야 되는 날. 원래 이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서 항상 이때는 공매도를 상환해야 돼요. 이때 장난을 쳤던 부분. 이거를 제가 앱클론이라는 사례를 일러드리면서 이야기해드렸죠. 자, 얘네들은 또 이런 규칙성을 지키기 위해서 장난을 치는군요. 그러나 얘네들은 사전적으로 올라서 주가의 훼손이 일어났던 거고 똑같은 사례지만 시총도 2천억짜리고 4조짜리를 구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와드렸고.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경각심을 알리긴 했지만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적극 매수하십시오. 해서 라이브에서 다뤘던 거 그거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반드시 라이브 들어오세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만큼 100%다 맞춰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때입니다. 이제 3주 전에 영상을 찍었는데 급등 시장입니다. 오늘부터 급등 시작입니다. 그죠? 22만 원대. 환경이 바뀌었다는 표현을 하죠. 이때 삼성 SDI 이 부분도 맞춰내야 되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기였습니다. 자, 엔캠 여러분들 힘드실 것 같아서 오전에 올려드렸는데 지금 제가 반등 준다고 했죠. 근데 지금 3.5%라서 애매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냐 할 것 같은데 미리부터 말씀드릴게요. 22만 원대 왔다 갔다 하죠. 지금 9시 38분. 일단은 여기 추가적인 급등 다시 나옵니다. 네, 왜냐면 여러분들 전 단답형을 좋아하는 거 아시죠? 깔끔하게 하죠. 깔끔하게 분명히 추가적인 급등이 나온다. 그죠? 맞잖아요. 자, 그러면서 인생의 선배님들께서 라이브에 들어오셔서 나는 이거 조금 라이브에 참여하는 게 시시각각으로 눈치 보여서 장중에 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차피 뭐 문자가 돈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요새 다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면 통신사에서 무료 문자 보내드리게 해주셔서 제가 이때 3월 28일 날 문자를 통해서 보냈어요. 엔캠 시초가에 매수합시다. MSCI 기준 가격 성립 및 사채 물량 자금 4월에 종료되니까 탐방 자료 첨부할게요. 라이브 링크 다시 한번 들어오세요. 라고 해서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매수 타점에 대한 부분을 보내드렸고요. 그쵸? 자, 결국은 뭡니까? 그쵸? 정확히 일치하게 맞춰냈죠. 결국은 필드에서 몇천억으로 운영해봤던 저 같은 경우는 이 MSCI 부분은 뭐랄까요? 앞이 보여요. 예. 그리고 항상 심리라는 게 움직이는 것도 보여요. 자, 추가적인 거 좀 더 볼까요? 자, 이 부분 좀 더 볼게요.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 이 부분이죠. 우선주의 보통 주잖아요. 흔주예요. 이건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우선주가 보통 우선주가 있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보통 우선주가 있고요. 먼저 우선을 주겠다. 그 다음에 전환 우선주, 상환 우선주. 기업이 망하거나 매각될 때 먼저 돌려주겠다. 주식 매수 선택 7만 천주예요. 이거 장난하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냐면 상장일이 29일이에요. 그러면 오늘부터 때릴 수 있어요. 이틀 전부터.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뭡니까? 잘 보세요. 맞아요. 뭐죠?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얘네가 때리는 걸까요? 주식 매수 선택권이에요. 스탁옵션이야, 스탁옵션. 스탁옵션은 임직원이 퇴사해야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또 장난치는 거죠. 과거 에코프로, 자 오늘 삼성 SDI 빨로 최근에 이렇게 치고 나가면서 수석 연구원이었던 엔캠 오전 강의 제일 싫어한다 했죠. 이제까지 수주 물량 한 번도 안 줬던 이것 때문에 또 전고체 뺐더니 전고 뺐더니 어제 또 뉴스 기사 틀어놓으면서 하다 보니까 이거 얘는 삼성 SDI 막물까지 왔어요. 이제 가봐야 50만 원 라운드 피겨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서 좀 끊겠습니다. 삼성 SDI 막물이에요라고 했죠. 오정강이 싫어한다고 했죠. 삼성 SDI 수석연구원 출신이었던 오정강 수주를 안 준 이유가 있다. 이때 삼성 SDI와도 맞춰냈죠. 이면에 있는 사실들도 여러분들 라이브 영상을 통해서 전부 다 도와드리고 있어요. 혹시나 오늘 올려드리는 영상 좀 늦게 보시더라도 어차피 기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막물, 그죠? 반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이 이면적인 사실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라고 다 도와드립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라이브 링크 주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010-4822
8706입니다. 자, 엔캠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조금 더 영상을 지켜볼게요. 자,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을 다룰 때 광무 이야기도 해줘야 되는 광무 매각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쭉쭉 주가가 훼손이 나오는데 무조건 오른다.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후에 반등해 내겠죠 뭐. 어차피 이 부분은 쉽게 깰 수 없어요. 아무리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왜 장난인 건 분명하잖아요. 상환우선주 무슨 뭐 한 주짜리 이거 장난하는 건 항상 에코프로 과거에도 똑같은 경우가 있었잖아요. 에코프로 주식 매수 선택권 그죠? 에코프로 머티 이때도 장난쳤었잖아요. 에코프로 머티. 오늘따라 왜 그러죠? 에코프로 머티 이때도 주식 매수 선택권 끄집어내 갖고 급락시킨 거잖아요. 그죠? 반등 옵니다. 그냥 오늘 반등의 무게를 더 줘봅시다. 그냥 쫙쫙. 아시죠? 뭐 오늘 고점까지는 가겠지 뭐. 자, 깔끔하게 이야기하죠. 그죠? 자, 결국은 뭡니까? 요 부분에서 접근해라. 규칙을 가지고 있다. 합당한 근거로 올랐다. 이건 뭐예요? 예. 스탁 옵션을 가지고 장난친다. 에코프로 머티 사례를 이어드리면서 삼성 SDI 이거 끌어올리면서 전고체 배터리 개발한다라고 하면서 얘에 대한 부분의 주가 훼손을 일으킨다.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러나 얘 훼손 절차 나오면 얘는 급등 나옵니다. 합리적인 근거를 여러 개 제시해 드렸잖아요. 경각심을 알립니다. 사채 물량들을 동원합니다. 와이어트 그룹 역시나 맞아요. 4월 8일 날짜에 자 여기까지 끌어올리게 되면 내가 등장할 거야. 숨어있는 애들까지도 쭉쭉 끌어올린다고 했죠. 등장한다고 했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39만 원의 절반 매도 MSCI 기준 가격 성립을 위해서는 주가 조정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부분의 매도는 라이브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항상 리스크 관리 힘쓰시길 바랍니다. 라고 해서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렸어요. 반절은 아직 매도 문자를 보내드리지 않았고요. 추가 타점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나머지 현금을 보유한 50%의 자금을 가지고 어차피 여기 평단가니까요. 추가 매수 사인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항상 리스크가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한 번에 쌓아온 거를 한 번에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고 라이브 반드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종목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산업의 사이클, 자 시장을 봐라, 산업을 봐라, 그죠? 시장 지금 금리 이야기, 전쟁 이야기, 그다음 산업은요? 예, 맞아요. 산업의 사이클을 이해해야 돼요. 그죠? 2차 전지 시장에 투자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다시 한 번 더 어떤 시장에? 배터리 산업에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자, 그리고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아야 돼요. 위에서 아래를 보는 투자를 해야지 종목에 빠져들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런 부분들을 모두 놓쳐버리면서 손실을 받다가 손절이 나갈 수 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난 용가리 통뼈라서 그냥 갑니다. 믿습니다. 왜요? 50% 하락하는 거는 왜 가만히 두세요? 규칙을 지키는 거는 규칙을 지키게 해야죠. 그리고 규칙을 벗어나는 거는 비중을 드러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해야만 여러분들 큰 수익을 내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 경제 위기, 그죠? 이런 부분들, 이제 질병, 이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는 날려버릴 수도 있어야 돼요. 때로는. 그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자, 반드시 들어오시고 멀리 보는 투자를 해봅시다. 많은 연락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